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볼 건데, 한국가가 대장주긴 한데, 일단 안 깰 자리는 안 깼거든요. 여기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좀 리스크가 있어. 이 주봉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는데, 지수문에서 여기 지키고 나가면 모를까? 좀 애매해요, 사기가. 그게 패스죠. 일단 주봉에서 예전에 변곡점을 지키고 끝났거든요. 5선 위에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내일 월요일 뛸 수도 있긴 한데, 위험하다는 얘기야. 월봉에서 애매해서. 이거 갭 다 메꾼 거예요. 요 갭 다 메꿨을 때 여기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높아서 좀 위험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자, 벽산을 봅니다. 벽산의 월봉 차트를 봤더니, 자, 이때 이쁘다고 그랬어요. 이때 차트가 너무 이쁘다고. 근데 찍고 어차피 한번 떴어요. 떴는데, 1차 목표가가 여기에요. 항상 우리가 1차 목표가 잡을 땐 앞전에 이렇게 산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1차 목표가예요.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게 딱 맞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딱 맞고 떨어졌는데 추세는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살 때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5개월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주봉을 봅니다. 돌려놨죠. 우선 지켜놓고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많이 무너져서 떨어졌을 때 20주선을 지켜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돌파해주고 나가면 이때 살만한 거예요. 지금 시장 때문에 제가 불안해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봐도 특히 월봉에서 한국가구나 이런 데처럼 차상 최고가를 갖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동스틸을 봤을 때 제가 대동스틸이 뛰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동스틸이 지금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벽산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몇분이 잘 아셔요. 지금 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동스틸도 제가 이때부터 대동스틸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빵 때렸죠까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차원으로도 벽산이 제대로만 박자가 맞아주면 여기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뉴스도 보지 마세요. 여기만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등을 어디다 높일 것인가. 지금 좀 부담돼. 시장이 또 안 좋아. 하필 미증시가 낙배 끝나서. 그러면 넌 20주선까지만 알아. 여기만. 내가 여기서 얌얌해줄게. 깨면 안 사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역시나 아직은 괜찮은데 특히 이 벽산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약간 법이 바뀌었죠. 예전에 좀 큰 화재 사건으로 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외벽을 이 그 화재로 인해서 좀 튼튼한 거 이런 걸 하기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 법이 바뀌어서 이 외벽하는 애들이 바로 벽산이에요. 그 이슈로 다 뜬 거예요. 이날 대량 거래가 이제 들어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로 들어온 위치가 낮죠. 여기잖아요. 낮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버려두지 말고 관심권에 반드시 두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21선 같은 자리는 또 날라가요. 근데 이제 월요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아, 미증시만 안 무너졌으면 좀 좋은 종목 많은데 미증시가 무너져가지고 힘이 엄청 쓰이네. 저번엔 건가 좀 내가 겁이 나가지고 팔았더니 날라가요. 하츠입니다. 하츠는 벽산하고 같은 계열사죠. 벽산 밑에 하츠가 있나? 하츠 밑에 벽산이 있나? 아마 벽산 밑에 하츠가 있을 거예요. 벽산 계열사가 하츠일 거예요. 잠깐 볼까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회사가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저 이 종목 알아본 지가 오래됐어요. 저도 머리가 자꾸 나빠져요. 아, 왜 또 안 나와 있어? 벽산 계열사일 건데. 그럴 거야 아마. 1254억 원. 시총이 1200억인데 매출이 1500억이 나올 거예요. 야,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 현금유불이 1400%, 부채가 24%. 아, 좋다. 좋죠. 배당 좋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기술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건 어쨌건 간에 하츠도 절대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이런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을 때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나와야 빵 때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11,600원이 되기 때문에 한 20% 나오겠다. 그죠? SCN이랑 마진율 좋은 거네.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거고. 주봉에서 봐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벽산은 제가 여기가 왔을 때가 좋다고 그랬죠. 20주선. 주봉에서 20주선까지 오면 여기서 참 살만하겠다. 이런 친구인데 하츠는 왔어요. 하츠는 온 거야 지금. 왔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는 여기까지 밀 확률이 있죠.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NX도,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관련주 대장주는 원래 한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NX인데, NX를 보면, 뭐 시간에 막 상한가부터 있고 난리잖아요, 이 친구들. 우리는 이거를 추세 후 상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주구장창 날아갔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추세의 전환과 턴이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시켜선 지켜주고 있죠. 하츠랑 똑같은 거예요. 뭐 얼마 올라간 것도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해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 물량을 한번 뺏었죠. 우리가 보통 긴꼬리 음봉이 나온다고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런 음봉은 저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뺏은 것뿐이에요. 물론 더 깊이 들어올 자일지 몰라요. 그러면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그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바로 정확하게 20개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눌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종목은 주구장창 날아가지만은 않아요. 모든 종목은 이런 눌림목이라는 걸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눌림목은 일봉에서도 나오게 되고 주봉에서도 나오게 되고 월봉에서도 나오게 돼요. 근데 일봉에서 나오는 것보다 주봉에서 나올 때가 좋고 주봉에서 나올 때보다 월봉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일봉에서도 올라가다가 조정 들어오고 20일선 찍고 나갈 때는 친구들이 있고 이게 할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 주봉에서 역시 올라가다 20주선 맞고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건설주 아까 말씀드린 20주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월봉에서 만약에 월봉에서 상승하다 조정 들어왔는데 20주선 찍고 나간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게 대동스틸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동스틸을 보면 이 친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몰라요. 스틸주 중에 제일 못 날아가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날아가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20분 찍고 나가는 거죠. 즉 눌림목이 들어온 거잖아. 이게 월봉에서 눌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클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동스틸을 언제 말씀드렸냐면 원체 이쁘니까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에 사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날아갔죠. 그래서 이거 짧게 봐서도 수익이 30%가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스테이지를 보겠지만 이렇게 하츠나 이런 아까 금방 말씀드린 NX 같은 친구들이 바로 일봉에서는 이렇게 흔들고 난리를 필 수는 있지만 일봉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월봉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조정을 거치고 추세만 유지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얌얌해주마. 내 포트에 넣을 거야. 단 20개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깰 정도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차피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인데 찍고 나가죠. 20개 안 깼잖아. 안심 가져야죠. 깨면 손절한 그만이에요. 내가 설 자리가 여긴데 20개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자, 대림비행코를 보면 이 친구도 추세가 엄청 이쁜 친구예요. 대림비행코 전 예전에 하셔도 돼요. 멤버님과 살펴드릴게요. 하셔도 되는데 잠깐 이제 요 인테리어만 끝나고 보고 갈게요. 자, 이 대림비행코란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왜 지금 다 20개선을 유지해주고 있지? 도대체 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지? 하필 나스닥 나스닥 리스크만 아니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추세를 꾸준히 우상하다가 단지 조정 들어온 거야. 지수가 무너지면서. 근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눌림목을 갖고 있는 20개선을 한 번도 안 깨죠. 이달도 안 깨고 이달도 안 깨고 이달도 안 깨고 저번 달도 안 깼어요. 그래놓고 이번 달에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저번 달에. 완벽히 뚫었어요. 완벽히 빠이빠이 시켰어요. 물론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들어와요. 수급이 깨지니까 앞으로 5개월 선만 안 깨면 대림비행권 여기서 빵 때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쁘다는 얘기죠. 차트가. 그럼 내가 주식을 살 때 굳이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 사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포트를 뒤져서 내 종목이 여기 있다 지금.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 종목이 승산개미가 TV한 대로 여기 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밀리기는 다 돌아나가 이거. 여기 있다. 괜찮은 거예요. 깨물로 손절해야지. 근데 이쁘잖아요. 결론을 내려보니까 인테리어 관련주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지금. 추세가 좋잖아요. 다 살아있는 거야. 단지 나스닥 무너져가 신경 엄청 쓰네. 그죠? 왜 무너진 거야 도대체. 이 좋은 시장에 지금. 저 시장을 좋게 보거든요. 나 저 시장이 나쁜지 잘 몰랐었어요. 어째 뭐 크게 무너지는 것도. 현대리바트가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대리바트 하나가 추세가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켜줄 자리면 잘 지켜주면 얘는 또 마진이 좋아. 그죠? 마진 좋은 거 너무 좋아하나? 자, 여기가 가장 깨지 않아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월봉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야. 저번 달에 간신히 지켜줬어요.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진짜 깨져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20개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줌으로 인해서 N자에 눌림목을 주고 갔는데 이 친구는 아직 여기도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샀을 때 안 깨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고 길게 들어가면 다 먹는 수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이쁜데 단지 추세는 완벽하게 전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 20개선 뚫어줘야 돼요. 단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만약에 지수가 무너질 때 안 무너졌다. 이 친구는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그 어렵다는 입션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예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리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거라 역시나 추세에 전환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월봉에서 나와도 괜찮지만 주봉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눌림목을 볼 때 월봉에서 날라갔다 20개선 찍고 돌파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이 주봉이에요. 이렇게 되면 월봉이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주봉인데 월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놔도 주봉에서 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마진폭이 좀 커요. 요게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현대리바트예요. 저번 주에 당연히는 아니고 다행히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꼬리 달고 밀릴 수는 있어도 20주선이 다시 올려놓으면 여기서 사면 60주선 돌파한 차가 또 날라가고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자, 이건산업 같은 친구들이 창호지 관련주죠. 당연히 이제 그 재건축 연결돼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똑같죠. 이쁘지 않아요? 잘 지켜주고 있죠. 추세가 상승, 조정, 기간 조정 지켜주고 나가죠. 눌림목이 된 거예요. 눌림목이.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이건산업도 잘 살아있는 거고 추세 전환과 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종목들이에요. 자, 주봉에서 똑같죠. 제가 이때도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설명이 바뀌면 안 돼요. 설명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저렇게 설명하고 저 종목은 저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무슨 기준 갖다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기준은 확고해요. 제가 이때 이건 산업을 설명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여기서 추세 턴을 했어요. 그럼 뚫고 나갔죠. 매물대 맞고 떨어져서 어디를 지켜줘야 되냐? 20주선을 지켜주고 다음 주에 여기서 지켜주고 나간 매수. 이래야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지켜줬죠.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 선 깨면 안 돼요. 근데 시장이 좋아서 만약에 60주선을 안 깨고 있다. 그냥 날아가요. 여기서. 왜? 60주선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 또 오셨네. 참 열심히 오시네. 그러니까 60주선만 딱 좀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크라운 혜택홀딩스를 여기서 샀거든요. 이게 이 현상 나올까봐 좀 불안해 죽겠는데 해지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이따 크라운을 잠깐 볼까? 자, 어쨌거나 60주선을 다음 주에 안 깼다. 그냥 날아갑니다. 이 친구는. 근데 깨면 또 와요.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란 얘기예요. 월봉에서 추세가 이쁘고 낮아요. 내가 이 친구를 여기서 물린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물린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뭐가 비싸? 와야 지금 여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져도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버티는 이유가 그래서 그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산업 같은 경우엔 만약에 이 아까 주봉에서 60주선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가격으로 보면 한 12,700원, 800원쯤 돼요. 그럼 이게 241선이야. 여기만 좀 뛴다는 얘기예요. 그래, 시장 때문에 그래, 시장 때문에. 저라면 저기서 사서 깨면 바로 손절하지. 근데 원래 최고의 베스트 타이밍은 여기였어요. 20주선. 그죠? 저분 참 열심히 와요. 그죠? 상승 한번 드려야 되나? 자, 이건 홀딩스입니다. 이건 홀딩스도 추세는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잘 살아있죠. 대신에 이곳점에서 리스크 부담이 있어가지고 항상 뛰면 이건 홀딩스보다는 이건 산업보다는 이건 홀딩스가 빨리 뛰어. 단타 단기 하실 분은 이거 갖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친구 사기 싫어요, 솔직히. 뛰면 지금 빨리 뛰거든요. 변동폭이 너무 세. 일단 패스. 약간 위험해. 추세자 살아있어요. 오선도 뚫었네. 야. 강해요. 강한데, 왠지 메리트는 이건 홀딩스보다는 그래도 이건 산업이 나을 것 같고, 240에서 많게 하면 또 뛰긴 뛰어요. 요렇게 긴꼬리 음봉이라든가 이런 건 개인이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월봉에서 이건 산업의 위치는 낮죠.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제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낮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근데 이건 되게 높아요. 높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뛰면 이런 친구 빨리 뛰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왜 월봉 최고점에 물리냐면 이런 친구들이 수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산을 샀더니 도대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월봉이 낮으니까. 대림비엔코를 사놨더니 이 친구가 하루하루 느릿느릿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투자 엄청 이런 친구가 빵 뛰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빠르거든. 대신에 대림비엔코를 물렸을 때랑 이 친구를 물렸을 때랑 상황이 틀려요. 잘못 물리면 엄청 큰일 난 거예요. 아셨죠? 자, 한샘도 당연히 인테리어 관련주인데 엄연히 추세가 별로죠, 지금. 그러니까 별로인 거예요. 주봉에서 추세 안 이쁘죠. 다른 한국가구, NX, 벽산, 하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차트가. 20주선자 안 찾게 줬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죠. 패스고 월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쁘지 않아요, 저한테. 물론 다음 달에 지켜줘 이걸 찍고 나오면 바닥에 사는 거지만 그러나 위험해 보이고 또 큰 주식이라 좀 늦어요, 이 친구. 했습니다. 자, 오하이면 이게 좀 빠른데
월봉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매물대 다 뚫고 나오고 있어요. 빠른 얘기, 빠른 얘기. 자,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친구고,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자, 어쨌건, 죄송해요. 좀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앞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죠. 이렇게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만 안 깨면 OIM, INT는 빵 때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분 사셔도 되는데, 여기만 안 깨는 기준을 잡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좀 갚아라. 그래가지고, 일단 패스는 패스인데 들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를 안 깨는 또 매도할 일은 없어, 이 친구는.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엄청 강해요. 강한 친구예요. 세력 주고 작업을 잘 치는 친구인데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약 직장 생활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죠? 중간에 쉬고 이제 호가창을 하루 종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못 사요.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순간 손실로 와서 대응하기 힘들어. 근데 단타나 단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힘들고. 자,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를 좀 보면 월봉 대바닥에 있죠. 근데 이런 친구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우하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패스죠. 주식을 살려면 제가 우상향 사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 샀더니 다음 달부터 우상향으로 돌아간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바닥에 사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와요. 엄청난 수익이 와. 그래서 제가 주식을 바닥에 샀다. 아까 SC엔지니어처럼 바닥을 안 깨면 홀딩인데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은 리스크에 제가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런 친구를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돌파해줘 안착 깔 때까지는 저한테는 패스가 되는 거고, 하실 분들은 바닥만 한 겸 해볼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뛸 땐 또 대박이에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다가 수익을 많이 냈어. 어떤 종목으로다가 이렇게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을 좀 냈어. 그 중에 100만 원 정도 살 때가 있죠, 내가. 어차피 다 날려도 수익으로 날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주식을 만약에 생짜로 들어갔다. 그럼 잘 안 해요. 특히 이번 달에 내가 수익 낸 게 없는데 굳이 얘를 무리해서 안 사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냈을 때 그냥 일부 덜어서 그래, 넌 한번 달려나가면 대박이니까 수익금 다 날려도 되니까 그중에 일부만 털어 사보겠다. 요렇게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 운용의 묘예요. 자본 운용,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막 신용미수 풀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자본 운용까지 잘 해놓으면 나중에 완벽해져요. 포트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내가 수익을 났을 때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LX아웃시스는 조금 이제 대형주인데 애매하게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5개월선인데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 추세 전환 같은 거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그러니까 2달 전에 해놨는데 지금 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친구고, 당연히 인테리어 중에 금액적으로 대장주고, 애매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인테리어 관련주는 월봉에서도 추세가 좋고 20주선 위에 올려놨는데 지금 못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 친구 시장 무너지면 바닥까지 확 가요, 여기까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친구를 관종에 넣어놓을 때 내가 안 쳐다보죠. 속도도 느려요. 갈 길이 멀어요. 물론 대바닥에 샀기 때문에 마진율은 크죠. 근데 자꾸 너무 대바닥 찾으면 안 돼요. 매사 대바닥 찾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시장에 오래 계시면 알아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 되긴 된 거예요. 되긴 됐는데 이렇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도 눌림목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주식이 20주선을 뚫어줬을 때 요렇게 다시 뚫어주잖아요. 이렇게 뚫어주면 반드시 지켜주고 나가는 자리가 최고 좋아요. 자, 우상향이죠. 엄연히 우상향인 거예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즉 20주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주고 쭉 날아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LX아웃시스를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사야 될까? 당연한 거죠.
20선 돌파 안 찾게 좀 사는 거죠. 깨면 손절이고 안 깨면 쭉 날아가는 건데 굳이 지금 깨져 있는 거 사지 말고 NX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하츠라든가 와 있잖아. 이런 친구를 간직해 봐야죠. 깨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깨면 다시 손절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